어려울까봐 시험에도 안 나오고. 안 그래? 알려주셔. 그 초신성의 종류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끝이에요. 2장. 이지문제. 초신성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1A형이 있고 2A형이 대표적으로 2개가 있거든. 이렇게 별의 진화 과정에서 아까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중에 빵 터지는 초신성이 있고요. 또 다른 초신성은 아까 백색외성 있잖아. 그 백색외성 상태에서 옆에 보통 별은 혼자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별하고 쌍둥이로 존재하는 경우도 여러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혼자 다 늙어서 백색외성 상태가 됐어. 근데 옆에 있는 별은 이제 막 거성으로 부풀어 올라. 그러니까 별이 2개가 있는데 거의 가까이에 있는데 나는 혼자 다 늙어서 한번 터지고 나서 백색외성 상태로 뜨겁게 그리고 엄청나게 작은 상태로 그리고 중력은 큰 상태로 있는데 얘는 이제 막 늙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막 부풀어 오르고 있어. 근데 부풀어 오른 껍데기가 나랑 좀 가깝네? 껍데기가 옆에 부풀어 껍데기가 나랑 좀 가깝네. 그러면 이 백색 외성이 이 껍데기를 조금씩 뭐 하기 시작하면 흡수를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겉에 있는 껍데기를 쭉쭉쭉 빨아먹는 거야. 쭉쭉쭉 빨아먹다가 백색 외성이 태양 질량의 아까 태양의 질량의 1.4배가 되면 그 중심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가 되면 빨아먹었던 1.4배가 되면 그때 빵 하고 터져. 그때를 1A형 초신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초신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딱 정해진 질량에서 터지기 때문에 그 터진 기준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로 많이 써요. 그걸 이제 촛불 항성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똑같은 질량이 되면 그 질량이 되면 태양의 1.4배 질량이 되면 항상 빵빵빵 터져대기 때문에, 그러면 질량이 일정하니까 터져도 에너지 양이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질량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많이 연구를 한다. 그래서 그 1.4를 밝혀낸 사람이 아까 얘기한 찬드라세카라고 하는 과학자다까지 참고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별의 에너지원 이제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수소 핵융합 반응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수소 핵융합 반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여름에 한번 했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통합과학에서도 이미 한번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너무 깊지 않게 지나가도록 할게. 다 알고 있다시피 수소 몇 개? 4개. 근데 수소 원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원자가 아니라 핵이야. 핵. 수소 핵이라 하면 뭐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핵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양성자 4개를 얘기하는 거야.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뭐야?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에 아까 이게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네가 모여서 융합 반응을 내면 헬륨 핵은 어떻게 생길 처먹었니? 헬륨 핵은 어떻게 생겨먹었어? 그렇잖아. 헬륨 핵은 어떻게 생겨먹었어? 무거워요. 어? 두 개. 그렇지. 무거워요. 맞아. 얘보다 무겁지? 근데 지금 변한 건 뭐냐면 양성자가 뭐가 되면서 중성자가 되면서 약간의 뭐가 발생해? 질량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는 거지. 그럼 이 손실된 만큼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기억해도 뭐 풀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막 이걸 계산하라고는 안 나와. 물리 1 배울 때는 계산하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구과학에서는 이걸 계산하라고는 안 나와. 그리고 설령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줘. 그러니까 얼마 빼기 얼마 이것만 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수소 핵이다. 중요한 거는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핵이다. 전자는 이미 이 안에가 1500, 그러니까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라는 얘기는 이미 수소
원자에서 전자는 갖다 버린 상황이야. 전자는 이미 이온화가 돼버려서 갖다 버린 상황이야. 알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던 수소 핵 4개가 헬륨이 되는 과정이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야. 케이스 1 뭐? 무슨 반응? PP 반응. 케이스 1 무슨 반응? PP 반응. 케이스 2 무슨 반응? 시에노 순환 반응. 자, 이거는 시에노 순환 반응. PP 반응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 원자핵 4개가 숑숑해서 결국엔 뭐가 되는 거고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을 그냥 PP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시에노 순환 반응은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간에 누가 관여를 하냐면 얘랑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촉매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 중딩 때 촉매가 하는 일이 뭐였었지? 배웠던 것 중에 촉매가 원래 화학 반응에서 촉매가 하는 일. 이어줘. 있잖아, 촉매가 하는 일. 매개. 화학에서 얘기할 때는 촉매가 하는 일은 반응을 도와주기만 하는 역할이야. 뭐 하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도와주는 역할인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나서 도와주는 게 정촉매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부촉매는 반응이 더 느리게, 정촉매는 반응이 더 빠르게. 근데 여기서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하는 일은 이 융합 반응을 더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뭐한 반응이야? 활발한 반응이야. 뭐한 반응이다? 활발한 반응이야. 그러면 똑같이 핵융합인데 왜 활발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 이 그래프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잘 나오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뭐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잘 나오는 그래프인데 보면 여기 밑줄이 뭐냐면 핵의 온도예요. 핵 중심부 온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효율이에요. 효율. 융합 반응 효율. 융합 반응 효율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온도가 가운데 신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융합도 더 잘 일어나겠지. 높으면 높을수록. 그치? 그 기준이 1800만 켈빈이야. 기준이 뭐라고? 1800만 켈빈이 기준이야. 근데 태양의 중심부는 사실은 얼마냐면 1500만쯤 되나? 태양의 중심부는 1500만 켈빈쯤 돼. 자, 1800만 켈빈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정상적인 반응인 PP 반응, 즉 수소 원자 4개가 헬륨이 되는 그냥 지네끼리 융합하는 반응을 PP 반응이라고 하는데 PP 반응은 1800만 켈빈 이하일 때 핵의 신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일 때는 PP 반응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 그런데 1800만 켈빈이 넘어서는 순간, 즉 핵의 신부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더 높으면 무슨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아까 얘기했던 시에노 반응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더 활발한 반응이 더 빡시게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신부 온도가 갈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전체 질량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해요. 전체 무슨 차이? 질량 차이. 자, 생각을 해보자. 별의 탄생을 할 때 안에 핵융합 반응이 처음 일어나기 직전에는 처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었지? 중력 수축이 일어났었지. 그러면 중력 수축이 일어날 때 질량이 작은 놈이 수축하는 파워가 세겠어? 질량이 큰 놈이 수축하는 파워가 세겠어?
수축하는 힘이. 큰 놈이 훨씬 세겠지. 그러니까 큰 놈이 수축을 할 때 심부 온도가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심부 온도가 더 뭐해지고 높아지고, 그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심부 온도가 낮은 거겠지. 이해했지, 고생했지?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심부 온도가 높고, 심부 온도가 높으면 무슨 반응이 활발하니까 더 효율이 좋은 CNO 반응이 일어나니까 핵융합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주계열성의 수명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뭐라고 했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짧다고 했지. 그치?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길다고 했지. 아니 뭐 때문에 빡쳤어? 빨리 얘기해. 네, 빡친 게 아니지. 외우고 있어? 네. 거짓말 하지 마. 아니 근데 PP 반응이랑 CNO 반응에서 PP 반응이 CNO 반응보다 더 약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덜 효율적인 반응이야. 더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이야. 똑같이 헬륨을 생성한다고 했을 때 헬륨이 더 조금 생기는 반응. CNO의 무거운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CNO의 무거운 애들이. 그러니까 걔는 원래 조금 있어. 원래 있어. 원래 조금은 있어. 있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CNO 반응이 활발하다고.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질량이 큰 주기율성일수록 CNO 반응이 활발하고, CNO 반응이 활발하니까 점점점 헬륨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수명이 뭐하다? 짧다. 수명이 짧다. 그런데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어. 태양 중심 핵 안에는 얘와 이 성분이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맞을까? 태양 중심 핵에는 이 성분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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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끔 있다. 잘 기억해요. 얘가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진 않지만, 쬐끔 있다. 알겠지? 있긴 있다.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진 않지만, 쬐끔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쬐끔은 있다. 그럼 다 조금씩은 있어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야. 태양이 지금 여기 위치잖아. 요거 CNO 반응이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쬐끔은 있는 거야. 그럼 저기보다 그런데 더 PP 반응이 더 우세한 거야. 앞으로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질수록 여기쯤 돼. 네. 그러면 CNO는 안 일어나는 거지. 조금도 없다. 근데 태양은 CNO는 조금 있다. 근데 PP가 더 많이 일어난다. 우세다. 근데 그 기준이 1800만 켈빈이 되는 순간 우세가 PP보다 뭐가 많아진다? CNO가 더 많아지는 거다. 태양이 주계열성이어서요? 주계열성인데 1800만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PP가 더 우세한 주계열성이고, 1800만 심부 온도가 핵 온도가 중심핵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더 높은 주계열성은 CNO 반응이 더 뭐하다? 활발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라스트 원. 여기까지는 그냥 봐두세요. 아까 주계열성과 거성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지? 중심핵에서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면 주계열성이고, 헬륨 융합이 일어나면 주계열성이 더 이상 아니다. 그치? 그 거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헬융합 반응으로 나중에 뭐가 생긴다? 얘네들이 발생을 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뭐 문제 풀이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겨. 라스트 원이야, 라스트 원. 저번에 여름 할 때 이거 얘기 하나 못 해갖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라스트 원. 자, 별의 내부. 태양의 구조는 이 모양일까, 이 모양일까? 태양의 구조예요? 태양 내부는 이 모양일까, 이 모양일까? 음, 어떤 게 많이 보던 그림이야? 왼쪽.
왼쪽. 얘 이 구조와 이 구조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보면 EM이라고 써있지. 네. 태양 질량의 2배가 기준이야. 태양 질량보다 2배 크면 이런 구조를 갖고요. 태양 질량보다 2배보다 작으면 이런 구조를 가져요. 자, 무슨 차이냐? 자, 기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게 1번이고요. 질량 차이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 중심핵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기준은 질량의 차이가 나니까 중심핵 온도도 뭐가 되는 거야? 차이가 나는 거야.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핵 온도가 어떻다고 했어? 핫. 그렇지. 크다고 했지. 그렇지? 질량이 크면 클수록 표면 온도도 크잖아. 그렇지? 표면 온도도 크잖아. 그럼 중심핵 온도는 차이는 더 많이 난다고.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뭐지? 거성처럼 안에만 쪼그라들고 커지는 그럼 질량이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부피가 커진다. 질량은 일정하지. 아 그냥 부피만. 부피만 커지는 거지. 자, 이거는 애초에 이제 두 주결성을 놓고 보는 거야. 애초에 질량이 큰 주결성과 질량이 조금 작은 주결성을 놓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얘기하자. 우리 에너지 전달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 복사, 대류, 복사, 대류, 전도. 전도는 우리가 배우기에는 뭐 주로 금속에서 일어나는 거,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거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뭐 금속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얘는 일단 열외로 놓고 태양 내부에서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바깥의 표면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 돼. 그렇겠지? 융합 반응이 신부에서 핵에서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겉에 이제 바깥으로 에너지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내보내는데 자 대류는 직접 물질이 들고 이동하는 거고 복사는 뭐야? 팍 쏘는 게 복사잖아. 전자기파 형태로 팍 쏘는 게 복사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둘 중에 기억해야 될 거. 자, 온도차가 클수록 대류가 우세합니다. 뭐라고? 온도 차이가 클수록 뭐가 우세하다? 대류가 우세하다. 어디랑 어디의 온도 차이? 자, 핵과 바깥쪽. 네. 대류가 우세하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걸 보면 온도 차이가 클수록 뭐가 우세하다? 대류가 우세하다. 태양을 기준으로 할게. 얘가 태양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네. 태양 표면 온도 혹시 몇 도인지 기억나는 사람? 6,000. 네? 5,800. 5,800? 그지? 5,800K. 태양 표면 온도가 5,800K이고 아까 태양 신부 온도가 1,500만 켈빈이야. 그치? 그러면 중심핵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핵과 요 사이에는 온도차가 크지는 않아. 크지는 않아. 그러면 여기 한 1,000만 정도 될 거야. 1,000만이래. 네. 다시. 중심핵이 1,600만이고 중심핵이 경계변이 1,000만이야. 왜? 여기까지 뭐가 일어나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게 차이가 안 나. 한 800만이라고 하자. 그런데 여기는 5,800이고 몇만 차이야. 온도 차이가 어때? 여기 차이와 여기 차이를 비교해보면 여기 차이가 훨씬 더 크지. 네. 온도 차이가 클수록 뭐가 우세라고? 대류가 우세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지 않고 양옆에 그림을 봤을 때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의 온도차, 3번 포인트, 1번과 2번 포인트의 온도 차이보다 2번과 3번의 온도 차이가 훨씬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오면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4번 포인트라고 가정을 하면 3, 4번은 온도 차이가 크진 않을 거야. 왜? 여기까지 뭐가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2번과 3번, 1번과 2번을 비교해보면 1, 2번 사이가 온도 차이가 더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온도 차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그거 하나. 두 번째, 왼쪽 그림 복사층 다음에 대류층이 보이는 거는 태양 정도의 태양보다 2배 이하에 해당하는 주계열성이고 태양보다 2배보다 더 큰 별은 이러한 형태의 별의 내부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는 사이즈가 뭐한 놈? 큰 놈. 얘는 사이즈가 뭐한 놈? 작은 놈.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 외우는 거 헷갈려. 그러면 태양 표면의 쌀알 무늬를 생각하세요. 태양 표면에 쌀알 무늬가 보이는 이유는 태양 표면에서 대류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은 밝게 보이고 내려가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태양 표면에 쌀알 무늬가 보이는 거거든. 그 표면에 쌀알 무늬가 보이려면 이 그림이 맞겠어? 이 그림이 맞겠어? 이 그림이 맞겠지. 그럼 얘가 태양이야. 그럼 얘는 뭐하다? 태양보다 큰 놈이구나. 안 헷갈리겠죠. 쌤 근데 왜 태양보다 큰 거는 2, 3번에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방금 온도 차이가 클수록 뭐가 우세다? 대류. 근데 왜 2, 3번이 온도 차이가 커요? 대류. 이 핵은 여기랑 네. 핵 내부가 대류하는 거야. 네, 근데 왜 차이가 나요? 여기랑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왜요? 아까 시에노 반응 얘기했지. 시에노 반응이 많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융합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럼 2, 3번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여기 내부가 훨씬 더 뭐가 있어.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뭐한 상황이야. 근데 그럼 적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기선 3, 4번이 크기가 똑같지 않나요? 지금 아이가 보는 크기가 지금 비슷해서 그런데 네. 사실 실제 크기는 네. 이 별이 요 핵보다 작아. 아 그러면 저 핵이 엄청 큰 아 그래서 안에는 너무 뜨겁고 밖에는 너무 핵 차가워. 바깥도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핵이 워낙 크니까. 이해했어 무슨인지? 네. 지금 이거 그림이 비슷해 보여서 그렇지. 이 전체 사실 이 별 자체가 이 핵보다 작아. 오케이? 그러면 느낌적인 느낌이 무슨 말인지? 네. 이해했죠? 됐어요? 됐어? 질문 없어요? 없으면 우리 요거는 여러분 공부하면서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고요. 문제를 잠깐 한두 개만 샘플로 해보자. 샘플로 딱 한두 개만 해보자. 문제 준 거에서 뒤에 보면 15번 한번 해볼래? 쌤 근데 왜 태양이랑 비슷한 질량 가진 곳에서 2, 3번에서는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복사층. 아까 온도 차이는 크면 클수록 뭐가 우세라고 했어? 대류층이 있는데 온도 차이가 더 크다고. 네. 복사는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대류층과 복사층을 비교하면 대류층의 온도 차이가 더 크다고. 네. 내가 방금 몇 번 해보라고 했지? 15번. 15번. 15번.
자, 같이 보자. 같이 보자. 서영이 몇 번 나왔어? 솔직히 얘기해. 그래? 괜찮아. 자, 보자. 그림은 주결성 A, B, C다. 우리 요란에 있는 건 주결성 상태지. 그치? 딱 보니까 누가 제일 질량이 큰 놈이야? 10 에? 태양 A. A가 제일 질량이 큰 놈이지. 그치? 써있잖아, 심지어. 10태양, 1태양, 0.5태양 써있잖아. 그치? 질량이 크니까, 질량이 크니까 얘가 제일 수명도 짧고 밝은 놈이야. 맞죠? 밝은 놈이야. 자, 주결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주결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생각해보면 질량체가 처음에 보였던 별의 그 성간물질 질량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명이 다 짧아. 별이 만들어지는 것도 빨리 만들어지는 거고 늙어 죽는 것도 더 빨리 늙어 죽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일까? 맞아요. 아니 틀려요. A가 더 짧아요. 야, 유찬아 아까 몇 번이라고 했지? 나한테? 3번이라고 했냐? 아, 틀렸어. 4번이 맞아. 미안. 자, 기억 틀려요? 기억 틀렸지. 시간은 A가 B보다 뭐해? 아, 맞아. 짧아야지. 내가 틀렸다 이거. 짧아야지. 그렇지. 짧아야지. 왜요? 다시. A가 얘는 질량이 겁나 큰 놈이지. 질량이 겁나 크면 클수록 뭐가 빠르다고 했어? 진화도 빠르고 수명도 짧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별이 되는 타이밍하고 얘가 별이 되는 타이밍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빨리 된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A. 빨리 된다.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가 맞아? 짧다가 맞아? 짧다. 짧다가 맞지. 그러니까 기억 틀렸지. 자, A의 내부는 복사층이 대류층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A의 구조는 아까 내부 구조 기억나? 내부 구조 맞아요. 기억 맞아요? 그렇지. 방금 한 거야. 그치? 절대 등급은 C가 제일 크다. 맞아요. 맞아요. 그치? 얘도 헷갈리면 안 돼. 그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놈이야. 그치? 그러면 숫자가 크겠지? 그러면 나다가 맞는 얘기지. 이해했죠? 네. 그렇게 풀면 돼. 전에 엘니뇨 했던 문제들보다 그래도 느낌적으로 더 쉬울 거야. 쌤, 이게 그, 어려운데요? 이게 더 어려워? A의 내부에서 복사층이 대류층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A가 10태양 질량이라서 태양이 겁나. 2태양 질량보다 크니까. 됐죠? 네.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풀어봐요. 알겠지? 풀어봐요. 풀어봐요. 풀어봐요.